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판구조론이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은 섭입형, 수렴형, 발산형 그거 배웠었죠. 근데 결국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판이 어떻게 한다는 소리죠? 이동을 한다는 거지. 이동.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동을 한대. 왜? 왜 이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왜 이동하는지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자 라는 것이고, 이 판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왔는지,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결국 판구조론이까지 나오기까지 판구조론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대륙이동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쭉 다 배우게 될 거야. 배우게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다? 판구조론의 결국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판구조론이 등장하기 위해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뭐냐면은 결국 대륙이동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 확실히 고등학교 1학년 때랑은 많이 내용이 달라질 거야. 자, 볼게요. 대륙이동설. 과거에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륙이동설을 주장을 했어. 뭡니까? 지금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유럽 대륙, 호주 여러 가지 대륙들이 존재하죠. 이 대륙들은 계속해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냐? 1.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해안선이 비슷하다. 해안선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결국 아프리카 대륙과 어디랑 굉장히 해안선이 비슷하죠? 남미. 그렇죠. 남아메리카. 남미와 무엇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안선이 굉장히 비슷하다. 즉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해안선이 저렇게 비슷한 거 보니까 원래 하나였다가 뜯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주장을 한 것은 분포되는 화석의 연속성이라고 등장을 하는 것이죠. 화석의 연속성. 뭐냐면은 아니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던 것이 어디? 아프리카에서도 발견이 되고 인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호주에서도 발견이 되고 남극에서도 발견이 된다. 아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과거의 화석이 발견이 되었느냐? 오케이? 화석의 연속성.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대륙이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결국. 세 번째, 이번에는 산맥의 연속성입니다. 자, 해안선도 일치하고 화석이 분포하는 것도 일치해서 대륙들을 다 붙여봤더니 또 다른 공통점도 발견됐어. 뭐야? 산맥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의 산맥이라든지 습곡은 뭡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도 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전부 다 이어져 있다. 즉,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산맥들이 대륙들을 붙여놓고 보니까 연속이 된다. 쭉 이어진다라는 소리지. 결국 대륙이 저 과거에서부터
하나로 뭉쳐졌다가 다시 분리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결국 대륙이 생성되었다가 그리고 분리하고 다시 생성되었다. 이것을 주장한 거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빙하의 연속성입니다. 과거 빙하의 흔적이에요. 자, 빙하의 흔적도 살펴보니 남극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대륙에도 무엇이 존재했다? 빙하가 존재했다. 아니 그렇게 뜨겁고 더운 나라에 어떻게 빙하가 있었겠어? 과거에는 춥지 않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 이렇게 4가지의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거 지금 뭘 제시한 거야? 이게 지금 전부 다 뭡니까? 대륙 이동설에 대한 증거죠. 오케이? 증거를 제시는 했어. 그러나 지금 이름이 뭐야? 이동설이죠. 이론이나 법칙도 아니고 하나의 이 썰이야, 썰. 그럼 제가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왜 why, 어떠한 이유로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과학자들이 인정을 했어. 오케이, 네 말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 알았다.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럼 도대체 쟤네들이 왜 이동한 건데? 아니, 어떻게 이동했는데? 바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무슨 원동력? 대륙 이동에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래서 대륙 이동설이 아직까지는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8년에서 뭐 그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10년 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주장을 하였냐? 야, 이거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대륙이 이동하는 게 멘틀이 대륙이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멘틀 대류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론이나 법칙이 아닌 설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무언가 하나가 부족했다라는 거야. 증거가 부족했던, 원동력이 부족했던 무언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설로 끝난 거겠죠? 그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멘틀 내에서 상부 온도와 하부 온도의 차이로 무엇이 발생한다? 대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판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오케이? 즉 멘틀 대류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판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홉스가. 오케이? 결국 멘틀 대류설을 이용하여 대륙이 멘틀 대류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즉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을 원동력이 부족했잖아. 이 원동력을 홉스라는 사람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 첫 번째, 두 번째,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판이 분리된다. 오케이? 판의 분리. 상승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 판이 분리한다. 멘틀 대륙의 하강부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쉽죠. 말로만 설명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 하지만 그림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판의 분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생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지각 생성이라고 해야 되겠다. 왜 두 개 다 상승부예요? 미안. 상승부 하강부.
상승부에서는 지각이 생성한다.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소멸한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자,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멘틸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판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은 상승에 의하여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고 이쪽은 상승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즉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는 이쪽 점점 이동하게 될 거고 얘는 왼쪽 점점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판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할 거야. 그럼 이 안쪽은 계속해서 빈 공간으로 구멍이 생기겠어? 아니죠. 아래쪽에 있던 게 밀려 올라올 거야. 그쵸? 그래서 상승이 되겠고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가 다시 상승한 이후에는 하강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지각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쪽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판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판이 이렇게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주장을 하게 된 거야. 오케이? 하지만 한계가 존재했어요. 무슨 한계가 존재했냐?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 오케이? 증거가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자, 대륙이동설은 증거는 4가지나 됐지만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멘틸 대류설은 여러 가지 원동력을 설명을 했지만 원동력은 설명을 했죠. 원동력을 내가 안 써놨구나.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 멘틀의 온도 차이. 차이가 이제 원동력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아쉬운 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우고 넘어갈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가 하나 등장할 거야. 여러분들도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라고 생각이 들 거야. 뭐냐면은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하다가 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한 겁니다. 책 동시에 다 봐도 돼요. 내 뽑아주면 다 봐도 돼. 갑자기 개 뜬금없어. 해저 지형 탐사가 등장해. 어이가 없어요. 해저 지형 탐사. 나도 이 문제가 갑자기 왜 등장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20세기 중반 음파를 이용하여 수심 측정 기술이 발달하였다. 자, 질문할게. 왜 발달했겠니? 이게 왜 갑자기 발달됐을까? 전쟁 때문에. 잠수함이라든지 미사일, 어뢰 폭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거야. 오고 있는 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전지형 탐사라고 아주 그냥 있어 보이게 포장을 한 겁니다. 전쟁 때문에 발달된 기술이었어.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서 무엇이 발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령과 열곡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해령과 열곡이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 결국 이 해저지형 탐사를 통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판단하는 식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깊이는 결국 얘들아 2분의 1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T 곱하기 V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소리냐? 갔다가 돌아오는 속력을 측정하여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우리가 깊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번 땅 찍으면 끝이지. 그래서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 생각을 해야 돼?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소리가 딱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가 깊이일 거 아니야. 돌아오는 거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2분의 1 T를 하는 겁니다. V는 뭐예요? 물속에서의 속도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써주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D는 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T는 걸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왕복 시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V는
물속에서의 속도, 음파의 속도. 자, 여기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선 해령이라고 하는 것과 열곡이라는 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해령은 뭡니까? 바닷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산맥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오케이? 이거 머릿속에 굉장히 넣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해령. 뭐라고 설명했어요, 방금? 바닷속에 뭐? 바닷속에 뭐? 해저 산맥이라고. 오케이? 해저 산맥이다. 그럼 질문할게. 해저 산맥이니까 다른 곳보다 높이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맞아요. 야, 산맥인데? 맥이니까 올라. 높아야 되겠지. 그치? 다른 곳보다 자, 다른 곳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이 걸린 시간으로 따지면은 음파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겠어, 더 짧아지게 되겠어? 짧아지게 되겠지. 그렇지. 음파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짧다. 좋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자, 그 다음 열곡이라는 것은 뭡니까? 열곡은 뭐죠? 열곡 어디 나와 있니? V자. 그렇지. V자로 나와 있는 게 열곡이죠. 열곡은 V자 형태로 나와 있는 거라고 말했지. 골짜기야, 골짜기. 고기 골짜기 할 때 그거 그렇게 비싸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V자 모형의 골짜기. 그러면은 이 열곡 중심부에 있는 다른 곳보다 주변보다 높겠어, 낮겠어? 낮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어차피 열곡은 해령 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해령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음파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더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X축에는 지금 현재 거리가 나와 있고요. Y축에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점에서 가면 갈수록 갑자기 걸리는 시간이 엄청 짧아졌다가 갑자기 길어졌다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 자, 잘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갑자기 짧아졌다. 그리고 갑자기 길어졌다가 그래프 잘못 그렸네. 그리고 다시 짧아졌다가 높아졌어.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해령이지. 해령인 거야. 여기가 바로 해령이겠죠. 왜? 높이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음파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거겠죠. 그리고 갑자기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엄청 길어졌어. 그 이유는 뭐야? 여기가 뭐기 때문에? 열곡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보시면 되는 거야. 차근차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너무 복잡해. 하지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자, 잘 봐. 지금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프의 그 X, Y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기도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량과 열곡이야. 이거는 y축에 어떠한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쵸? 나는 지금 y축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길어진다, 내려가서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은 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령이고 여기 열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 부분 이렇게 쭉 보시기만 하면 돼요. 해구는 뭐 어차피 뭐 굳이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와 있네요. 대서양의 수심, 그래, 수심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네.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랑 그래프 각각 알아봐 주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이것을 통하여 해령과 열곡을 발견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하고 나니 열곡과 해령을 발견을 했어. 발견하고 나서 거기를 측정을 했습니다. 무슨 측정을 했냐? 퇴적암의 두께도 측정을 했고, 그리고 지층의 나이도 계산을 한번 해봤어.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입니다. 말 그대로 해양저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해령 아래에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즉,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멘틀 대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멘틀 대류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헤스와 디치가. 어이예요. 사람 이름은 이 사람은 자주 안 나오는데 백에너는 꽤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사람 이름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딱 주장하고 나서 여러 과학자들 이야기를 했어. 야, 그러면 헤스, 디츠, 새로운 지각이 계속해서 생성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지구의 표면 부피는 계속해서 증가하겠네? 인구 밀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겠네? 맞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멘틀 대류에 의한 멘틀 대류설에서 멘틀 대류 하강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 지각이 소멸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아니다. 멘틀 대류로 인해서 상승부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지만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소멸한다. 즉,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였지? 대륙 이동설에서 부족한 거를 멘틀 대류설로 설명을 했고, 그 멘틀 대류설에서 부족한 것을 해양저 확장설로 지금 설명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동력은 방금 얘기했죠. 멘틀 대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원동력을 설명을 했고, 증거를 대기 시작했어. 첫 번째 증거. 자, 어려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지자기 줄무늬. 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쪽은 현재 자석의 N극 혹은 S극 중에서 무슨 극입니까? 북극이요. S극이죠. 그러니까 자석의 N극이 S극을 향하고 있는 거야. 달라붙기 위해서.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현재는 북극이 S극이야. 그리고 남극은 N극이고요. 오케이? 근데 역사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과거에는 북극이 N극일 경우도 있고 S극일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과거에는 북극이 N극일 때도 존재한다.
그리고 남극이 S극일 때도 존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했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자철석이라고 알죠? 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철 성분. 오케이? 걔네들 잘 보게 되면은 우선 그냥 자석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돌멩이들이 용암 상태에서는 N극과 S극이 지 멋대로 그냥 막 섞여 있어. 근데 우리 지구는 하나의 자석이죠. 만약에 현재라면 액체 상태의 자석이 다시 굳어지게 되려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위쪽 부분은 뭘로 되겠어요? 현재니까 위쪽이 N극이 되겠죠. 왜? S극과 N극은 서로 달라붙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래쪽은 뭐가 돼야 되겠어? S극이 되겠지. 왜? N극과 S극은 달라붙어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이게 현재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죠. 현재에서는. 이해했어? 됐어? 근데 과거로 가볼게. 과거에는 정반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뻔하죠. 과거에는 어떻게 되겠어? 위쪽이 S극, 아래쪽이 N극일 거야. 아하. 즉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이 해령을 기준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위쪽이 S극이 됐다가 갑자기 아래쪽이 S극으로 바뀌는 이러한 특정한 줄무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가운데서부터. 그럼 결국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북극에 있는 N극과 S극이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각이 계속해서 생성될 때마다 이 고지작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일정한 줄무늬가 생기는구나. 즉 새로운 지각이 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근데 올라올 때 고체 상태로 땅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라고. 액체 상태, 용암 상태에서 마그마 상태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굳어지면서 자극을 이런 식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라고. 과거에는 이런 식의 모양이 띄어서서 딱 생성됐어. 근데 그게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니까 더 밀린 거지. 밀리고 나서는 이게 자극이 여기서 N극과 S극에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똑같이 일치한다. 이해했죠? 내가 여기서 이런 거야. 나 지금 왼쪽은 빨간색으로 칠할 거야.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칠할 거야. 그 다음 그림도 밑에는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나 왼쪽은 파란색으로, 오른쪽을 빨간색으로 할래. 얘들아 봐봐.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위아래로 똑같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나 왼쪽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으로 할 거야. 그 다음 밀려요. 그 다음은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왼쪽을 파란색으로 할래. 그리고 오른쪽을 빨간색으로 할래. 원래 그렸던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작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오래된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됐죠? 오케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장했던 게 바로 해양지각의 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작점에서 새로운 지각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고 얘네 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쵸? 오른쪽에 있는 지각은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할 거고 왼쪽에 있는 지각은 왼쪽으로 더 이동을 할 거야. 이 가운데가 새로운 지각일 거고 끝에 있는 건 나이가 더 많겠죠. 즉 지각의 나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퇴적물, 두께. 생각을 해봅시다. 지각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퇴적물이 더 많이 쌓이겠죠. 근데 그 퇴적물의 두께를 확인해보니까 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니까 두께도 두껍다고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렇구나. 이걸 주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해절 지형 탐사를 통하여 무엇을 발견했다 그랬죠? 열곡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열곡이라는 곳과 변환단층을 발견을 하면서 야, 여기 보니까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네. 멘틀 대로의 상승부가 여기네. 증거를 찾은 거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임마.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할게. 야, 그러면은 멘틀 대로의 하강부가 어딘데? 하강부가 어딘데? 찾았지. 어디야? 바로 서빅대에서. 이거죠.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땅 속으로 가라앉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해양지각이라 그랬죠. 해양지각이라 그랬죠. 그치? 해양지각이 가라앉고 대륙지각은 위로 뜬다 그랬죠. 그럼으로 인해서 해양지각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위에 깔려있는 대륙지각이 이렇게 쓸리면서 자,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지. 여기가 바로 무슨 곳이다? 멘틀 대류의 하강부이다. 진원의 깊이를 조사했더니 야, 여기가 멘틀 대류의 하강부네 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야.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해양적 확장설을 통하여 멘틀 대류의 상승부도 발견을 했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도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그것을 결론을 지으면 결국 뭡니까? 아, 이렇게 계속해서 대륙들이 이동을 하는 원인과 결과와 증거와 사건을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한 것이 뭐다?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게 바로 총집합을 해놓은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 얘는 그래서 설이 아니죠. 이론입니다. 판구조론. 자, 판구조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멘틀 위에 판이라고 하는 게 떠 있다. 그 판은 멘틀 대류에 의하여 새롭게 생성이 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오케이?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아까 내가 제일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했죠. 이 판 구조론이 성립되기까지의 역사를 공부를 한다. 어디까지?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한 거야.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래서 1970년대에 통합 이론으로 정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판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뭔가 하고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대륙판과 해양판. 자, 대륙판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륙지각과 그리고 멘틀의 상부. 그래서 상부 멘틀입니다. 위쪽에 있는 멘틀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부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양판은 해양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지각의 두께는 누가 더 두꺼워?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 그럼으로 인해서 판의 두께도 대륙판이 더 두꺼운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밀도는 누가 더 커요? 해양. 그렇지.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더 크다. 그래서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건 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좀 구분을 했고, 더 나눠주자면은 암석권이라고 하는 것과 연약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암석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부 멘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여기가 바로 연약권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오케이? 그래서 암석권,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약 두께 1000km 단단한 부근이다. 아, 이걸 또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렇지? 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 자, 대륙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이라고 하고 있는 저게 다 암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즉, 대륙판과 해양판을 다 그냥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 지금 상부 멘틀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상부 멘틀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암석권과 연약권이 더해져 있는 게 뭐다? 결국은 판의 구조다. 아니다. 암석권이 이 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연약권이 있다.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바로 대류가 일어난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어? 제일 먼저 대륙 이동설을 베게너가 주장을 하였지만 증거는 제시했으나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다음은 멘틀 대류설을 제시를 함으로 인해 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저 지형을 탐사를 통하여 해령과 열곡이 발견되었고, 그 해령과 열곡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해양적 확장설을 주장을 하였고, 오케이? 그리고 그 해양적 확장설을 플러스 앞에서 배웠던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이 판 구조론이다. 됐죠? 이 과정을 통해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